월 소득 이 금액 넘으면 10만 원 못 받습니다. 나는 과연 받을 수 있을까요? 2차 민생지원금, 이번에는 모두에게 주는 게 아니라고 해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밤잠 설치신 분들 계실 겁니다. 그 기준이 드디어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돈이 되고 살이 되는 알짜배기 정보들만 알려주는 자유인 채널입니다. 지난 1차 지원금은 전 국민에게 지급되어 참 유용하게 사용하셨을 텐데요. 하지만 이번 9월에 지급될 2차 민생지원금은 조금 다릅니다. 나라 살림을 고려해서 소득 상위 10%는 제외하기로 결정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도대체 그 상위 10%의 기준이 무엇이냐, 우리 집은 받을 수 있는 거냐 없는 거냐 말이 참 많았습니다. 혹시 애매한 소득 때문에 못 받게 될까봐 걱정하는 분들도 많으셨고요. 드디어 그 기준의 윤곽이 나왔습니다. 한 달에 얼마를 버는지, 재산은 얼마나 있는지에 따라 지원금을 받고 못 받고가 결정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혼자 사는 1인 가구나 부부가 함께 열심히 일하는 맞벌이 가구는 억울한 상황이 생길 수 있잖아요. 이런 분들을 위한 아주 중요한 예외 기준도 있습니다. 소득이 조금 높아도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바로 이 2차 민생지원금의 모든 것을 가장 알기 쉽게 총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집 월 소득 기준은 얼마인지, 재산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예외 대상에는 누가 포함되는지 하나하나 짚어드릴 테니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고 10만 원의 행복을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혹시 주변에 아직 이 소식을 모르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 영상 꼭 공유해 주셔서 다 함께 혜택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2차 민생지원금의 기본적인 내용부터 다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이번 지원금은 9월 22일 월요일부터 신청을 받기 시작해서 10월 31일 금요일에 마감됩니다. 지급 대상은 소득 하위 90% 국민으로 한 사람당 10만 원씩 지급됩니다. 1차 때와 가장 큰 차이점은 바로 이 상위 10% 제외라는 조건입니다. 신청 방법은 지난번과 거의 비슷해서 어렵지 않습니다. 평소에 쓰시는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로 받으시려면 카드사 홈페이지나 어플을 통해 온라인으로 간단하게 신청하시면 되고, 컴퓨터나 스마트폰 사용이 어려우신 분들은 카드와 연계된 은행 창구에 직접 찾아가서 신청하셔도 됩니다. 카드가 아닌 선불카드로 받고 싶으신 분들은 동네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신청 시작 후 첫 번째 주는 사람이 한꺼번에 몰리는 것을 막기 위해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신청할 수 있는 요일이 정해져 있습니다. 월요일에는 끝자리가 1 또는 6인분들, 화요일에는 2 또는 7, 수요일에는 3 또는 8, 목요일에는 4 또는 9, 그리고 금요일에는 5 또는 0인분들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말인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요일과 관계없이 모두 신청이 가능하고, 그 다음 주부터는 아무 때나 편한 요일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가장 궁금해하실 상위 10%를 가려내는 기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아직 최종 확정 발표가 난 것은 아니지만 정부에서 거의 확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기준이 나왔습니다. 바로 기준 중위소득의 210%라는 조금 어려운 말을 기준으로 삼았는데요. 쉽게 말해 우리나라 전체 가구를 소득 순서대로 줄을 세웠을 때 중간에 있는 가구의 소득보다 약 2배 정도 더 버는 가구부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겠다는 뜻입니다. 가구별 월 소득 금액으로 살펴보면 훨씬 이해하기 쉽습니다. 혼자 사는 1인 가구는 한 달 소득이 502만 원을 넘으면 지원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부부가 사는 2인 가구는 월 825만 원, 3인 가구는 1,055만 원, 그리고 4인 가구는 월 1,280만 원을 초과하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 기준을 적용하면 우리나라 인구의 약 10%, 대략 506만 명 정도가 지원 대상에서 빠지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정부는 단순히 월급만으로 기준을 정하면 공평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소득은 조금 낮아도 비싼 집이나 많은 금융자산을 가진 사람들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산 기준을 추가로 도입했습니다. 만약 월 소득 기준은 통과했더라도 재산세과세 표준이 12억 원을 넘는 주택을 가지고 있거나 은행 이자나 주식 배당금 같은 금융소득으로 1년에 2천만 원 이상을 버는 경우에도 지원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월급 통장만 보는 게 아니라 진짜 부자들을 꼼꼼하게 걸러내어 꼭 필요한 사람들에게 지원금이 돌아가도록 하겠다는 좋은 취지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기준을 정하다 보면 억울한 사람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혼자 사는 청년이나 어르신들은 여러 명이 함께 사는 가구보다
식비나 월세 같은 생활비 부담이 상대적으로 더 큽니다. 또 부부가 둘 다 열심히 일해서 소득이 높아진 맞벌이 가구의 경우 외벌이 가구와 총소득이 같더라도 건강보험료는 더 많이 내는 경우가 많아 불리할 수 있습니다. 정부도 이런 문제점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좋은 사례를 참고해서 형평성을 맞출 계획이라고 합니다. 바로 2021년에 상생국민지원금을 지급했을 때의 방식입니다. 당시에도 비슷한 논란이 있었는데 아주 지혜로운 해결책을 내놓았습니다. 그때 1인 가구의 경우 일반적인 소득 기준과 별개로 연소득 5,800만 원이라는 별도의 기준을 만들어 그 이하라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건강보험료로는 월 17만 원 이하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일반 기준으로는 아슬아슬하게 탈락할 뻔했던 많은 1인 가구들이 이 덕분에 지원금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맞벌이 가구의 억울함을 풀어주기 위한 방법도 있었습니다. 바로 실제 가구원 수보다 한 명을 더 쳐주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부부와 자녀 한 명이 있는 3인 맞벌이 가구라면 4인 가구로 계산해서 소득 기준을 더 넉넉하게 적용해 주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소득 기준선이 올라가기 때문에 맞벌이라는 이유만으로 불이익을 받는 일이 크게 줄어들게 됩니다. 이번 2차 민생지원금에도 이러한 예외 기준, 즉 특례 기준이 적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니 우리 집이 소득 기준을 조금 넘는다고 해서 미리 실망하지 마시고 9월 10일에 있을 정부의 최종 발표를 꼭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소중한 지원금은 어디에 사용할 수 있을까요? 이번 지원금의 가장 큰 목적은 대기업이 아닌 우리 동네의 작은 가게들을 돕고 골목 상권을 살리는 데 있습니다. 따라서 1차 때와 마찬가지로 전통시장이나 동네 마트, 자주 가는 단골 식당이나 미용실, 빵집 같은 소상공인 가게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대형마트나 백화점, 큰 기업에서 운영하는 온라인 쇼핑몰이나 유흥업소 등에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나라에서 우리에게 10만 원을 주는 이유가 그 돈으로 동네 상인들을 응원하고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자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부탁 하나만 드려도 될까요? 시청자분들 중 64%가 본인이 구독 안 한 줄도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혹시 구독이 되어 있는지 지금 한 번만 확인해 주세요. 꼭 다시 한번 확인 부탁드리며 앞으로도 유익한 정보로 보답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소식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그동안 안개 속에 있던 상위 10% 제외 기준이 드디어 명확해졌다는 것입니다. 월 소득과 보유 자산을 함께 본다는 큰 틀이 잡혔고 1인 가구와 맞벌이 가구를 위한 배려까지 마련될 예정입니다. 정부는 현재 건강보험 가입자 정보와 주민등록 자료를 바탕으로 누가 지원금을 받게 될지 모의 분석을 진행하고 있으며 최종 확정된 내용은 다음 달인 9월 10일 공식적으로 발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2차 민생지원금의 지급 기준과 신청 방법, 그리고 중요한 예외 조건들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소득 기준표를 잘 살펴보시고 우리 집은 대상이 되는지 미리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정부의 최종 발표가 나오면 더 상세한 내용과 구체적인 신청, 절차를 다시 한번 정리해서 신속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더 유익하고 알찬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